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따끈따끈한 피자 한 조각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이 음식, 피자 말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근사하고 완벽해 보이는 피자가 사실은 아주 보잘것없고 심지어 실패작에 가까운 모습으로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고 계셨나요? 상상조차 어렵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피자의 화려한 모습은 결코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었답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이 피자가 어떻게 이토록 극적이고 우연한 과정을 거쳐 탄생했으며 어떤 의외의 역사적 배경과 결정적인 전환점들을 지나 지금의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 평범한 음식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대박 상품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피자의 역사는 실로 놀랍게도 고대 지중해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납작한 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로마 시대에도 곡물을 갈아 만든 반죽을 납작하게 구워 먹는 형태의 빵은 흔한 식사였죠. 하지만 오늘날 피자의 직접적인 조상은 바로 17세기 이탈리아 남부의 항구 도시 나폴리의 빈민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나폴리는 유럽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가난한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이곳의 서민들에게 빵은 그야말로 줄임배를 채우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불에 굽고 그 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재료들을 대충 얹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자의 초기 형태였죠. 그 위에 마늘, 소금, 나드, 그리고 말린 허브 정도를 뿌린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당시간 유럽에 들어와 서민들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토마토가 붉은 빛을 더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피자는 주류 사회에서는 외면받는 거리의 음식이자 가난한 자들의 빵에 불과했습니다. 잿빛 벽돌 오븐 앞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가난한 피자 장인들이 길거리에서 팔던 이 초라한 빵은 당시 부유층에게는 감히 식탁에 올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멸시받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던 피자에게도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19세기 말 이탈리아가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움베르토 1세 국왕 부부가 나폴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국왕 부부는 당시 나폴리 서민들이 즐겨 먹던 피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느끼게 되죠. 당시 나폴리에서 가장 유명했던 피자장인 라파엘레 에스포지토를 왕궁으로 불러 피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피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사건이었죠. 에스포지토는 왕비 마르게리타를 위해 특별한 피자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국기의 색깔을 본떠서 피자를 장식하기로 하죠. 흰색을 상징하는 신선한 모차렐라 치즈, 붉은색을 나타내는 탐스러운 토마토 소스, 그리고 초록색을 의미하는 향긋한 바질 잎을 조화롭게 얹어낸 피자를 만들어 왕비에게 바쳤습니다. 이 피자를 맛본 마르게리타 왕비는 그 맛에 감탄했고 이 피자는 왕비의 이름을 따 마르게리타 피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자의 사회적인 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자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식탁에 오르며 왕실의 음식으로 격상되었고 순식간에 나폴리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에 그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죠. 웅장한 왕궁의 화려한 주방에서 피자 장인이 정성껏 만들어 왕실 식탁에 서빙되는 그 모습은 피자가 얼마나 놀라운 도약을 이루어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가난과 멸시의 상징에서 존경과 환대의 상징으로 피자는 이제 막 날개를 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왕비의 선택을 받은 피자는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리의 좁은 골목을 벗어나 왕궁의 화려한 식탁에 오르며 이탈리아 전역에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피자의 위대한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 낯선 땅, 새로운 세계에서 피자는 또 한 번의 극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수많은 이탈리아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짐 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피자에 대한 기억 또한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지쳐갈 때 그들에게 피자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향수를 달래주는 위안이자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었죠. 뉴욕의 리틀 이탈리아 같은 이민자 집단 거주지에서는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해 작은 피자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 이민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피자였지만
곧 그 저렴하고 간편한 매력이 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됩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빠르고 쉽게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은 곧 인기를 얻기 마련이죠. 피자는 이러한 수요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한 조각씩 잘라 판매하는 방식은 더욱 많은 사람이 부담없이 피자를 맛볼 수 있게 했고, 이는 피자가 이탈리아 음식이라는 특수성을 벗어나 미국 대중의 패스트푸드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피자의 세계적인 확산에 불을 지피는 예상치 못한 기폭제가 됩니다. 유럽 전선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피자를 접하고 그 맛에 매료되었죠.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국적인 맛을 찾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 전역의 피자붐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미군을 통해 전 세계 각지의 피자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피자는 이제 특정 국가의 음식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피자는 그야말로 무한한 변주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미국 본토에서 시카고 스타일의 두툼한 딥디쉬 피자, 뉴욕의 얇고 바삭한 슬라이스 피자처럼 지역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형태가 발전했죠. 전 세계 각국에서는 현지의 식재료와 입맛에 맞춰 피자를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고기나 김치를 얹은 독특한 피자가 탄생했고, 일본에서는 해산물 피자가, 인도에서는 탄두리 치킨 피자가 등장하는 등 피자는 각 문화권의 창의성과 만나 놀라운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피자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넘어 친구들과의 파티나 가족 모임에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의 상징이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음식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죠. 배달 오토바이가 도시의 밤을 가르고 대형마트 냉동 코너를 가득 채우며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피자의 모습은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처럼 피자의 역사는 가난한 자들의 허기를 달래던 보잘것없는 음식에서 시작해 왕실의 선택과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거쳐 이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보편적인 행복의 상징이자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비천한 시작이 결코 위대한 성공의 걸림돌이 아님을 피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한 조각의 피자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넘어 시대와 문화를 관통하며 진화해온 피자의 여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며 오래도록 여운을 남깁니다. 피자의 이야기는 이처럼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평범함 속의 비범함을 찾아 떠나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